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헬스장과 주점, 식당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예천군의 관급공사와 관련해서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예천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북시장 군수협의회가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지지했습니다.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지자체별 성과와 남은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문경시장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헬스장과 주점, 식당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가 30명, 경북이 19명입니다. 대구는 수성구 헬스장과 관련해 5명이 확진됐고 중구와 북구의 주점과 관련해 6명이 확진됐습니다. 서구와 수성구의 음식점 관련 확진자는 3명, 북구 PC방 관련 확진자는 3명입니다. 경북은 구미 유흥주점과 관련해 구미에서 3명, 칠곡에서 1명이 확진됐고 경주에서는 해외 입국으로 자가격리하던 6명이 해제전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경찰이 예천군의 관급공사와 관련해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예천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재난 관련 부서와 공무원을 상대로 자재 납품 계약 서류 등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예천군이 3년 전 홍수 방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대 자재를 수의 계약하는 등 부적절한 정황이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시장 군수협의회가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지지했습니다. 경북도 내 23개 시군단체장은 20일 오후 경주에서 열린 제14차 정기회의에서 경주시는 최상의 컨벤션 시설과 광역교통망, 숙박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다며 에이펙 정상회의는 반드시 경주에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주시는 2014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됐으며 2012년 에이펙 교육장관회의, 2015년 세계물포럼, 2016년 UN NGO 컨퍼런스, 2017년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지자체별 성과와 남은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문경시입니다. 네, 문경시는 신기동 시멘트 공장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점촌 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을 추진해 도심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유한 문경시장을 만나봅니다. 민선 7기 3주년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국가 투자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모사업 132건 4,548억 원을 확보해 예산 8천억 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3,532억 원 규모의 신기동 문경시멘트 공장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상권 르네상스 사업 60억 원을 비롯해 지난 8일에는 83억 원 규모의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건립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문경 단상 관광 모노레일, 생태 미로공원, 돌리네 습지 복원 등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이끌고 있으며 문경을 찾는 관광객은 코로나 발생 이전에 89%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는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선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하여 출산 장려금과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생활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차별하는 정책을 펼쳐 우리시 출생아 수는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부산 동구, 인천 강화군, 안산시 단흥구, 전남 장흥군과 함께 5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고 자연이 청정하여 기농, 기촌인들로부터 인기가 높습니다. 이들이 문경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정착 초기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미나리, 표고버섯 등 시범 재배단지를 임대해주고 기술이 부족한 초보 기농인들이 부담 없이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시범단지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문경형 뉴딜 정책인 감염병 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실시해 1,000여 개 사업장 총 54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시설 자금을 투입해 감염병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었고 법인 지방소득세도 10억 원이 증가하는 등 여러 지표들이 경기 회복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흥덕동 행복주택 입주가 연말에 시작되고 점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사업도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중앙시장, 행복상점과 역정상점가를 대상으로 비대면 배달의 거리와 약돌돼지 특화 음식거리를 조성하는 등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총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난주 추진한 점촌 전방 야행 페이백 행사가 이 사업 중 하나로 상점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면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덕분에 주춤했던 원도심 일대가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는 미래 문경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경읍 마원리 일대 10만 평 규모의 부지에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개통 예정인 중부 내륙 고속철도와 중부 내륙 고속도로 통합 신공항을 연계해 교통과 물류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공공기관과 민자 유치를 본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기동 문경시멘트공장 일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공기업 등으로부터 3천여억 원을 투자받아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와 문경 컬처 팩토리,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등을 조성하고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금년 10월 착공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숨은 인물을 발굴하는 지역 인물 탐구 순서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영천에서 자연 발효식품 연구와 개발을 담당하는 조정숙 시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정숙 시기사는 각종 세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우리나라 전통 음식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데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의 전통 음식 이야기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저는 할머니, 어머니, 저까지 3대째 발효식품을 연구하고 이곳에 들어온 보현자연수련원 대표 조정숙입니다. 전통 발효식품은 우리 몸이 자연이기 때문에 발효식품에 대한 것은 자연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려면은 발효를 시켜서 먹어야만이 저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전통 발효식품을 만드는데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있는 식품을 그대로 잘 저장하는 데 필요한 것은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과 물, 공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현자연수련원은 1998년도에 여기 자양중학교가 폐교가 돼서 제가 1999년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서 제가 어린이집도 12년 하고 지금은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교육기관으로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둘째 딸아이가 음식에 관심이 많아서 그 아이에게 제가 발효 음식을 좀 잘 가르쳐서 물려주려고 합니다. 주말마다 와서 어머니가 하는 음식이나 어머니가 하는 발효에 대해서 제가 같이 옆에서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이 음식이 그 아이한테로 내려가도록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음식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라는 질병도 이겨낼 수 있도록 골고루 잘 드시고 그래서 음식으로 인해서 이런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지난 시간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 방향과 각 지자체별 입장, 갈등의 해결 방안을 짚어봤는데요. 취수원 갈등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한 방안과 취수원 이전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존 취수원을 이전하지 않으면서 잠재적인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하려면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취수원 다변화가 돼서 어쨌든 환영할 일이고 일단 이 결정을 인해 가지고 대구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어서. 실제로 대구시는 오래전부터 식수원을 4곳으로 나눠 운영 중인데 낙동강 본류 의존도가 월등히 높은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취수원 다변화라는 큰 틀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두고 해평 취수작물과 안동 이맛대물, 강변 지하수 활용 등 3가지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해평 취수작물을 끌어다 쓰는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이 통과됐지만 구미 지역 사회의 반대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취수원을 구미가 아닌 더 위쪽으로 옮기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취수원을 상주로 옮겨 보다 깨끗한 물을 취수하고 향후 통합신공항 개항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제 반대에 부딪히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또 그럴 뿐만 아니고 또 이제 통합 신공항하는 그 또 물 수요처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그걸 다 커버하고 또 양질의 물을 공급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 낙담보나 상주보 사이 거기가 안 좋겠나.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새로운 취수원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면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취수원을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도청 인근으로 옮기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취수원을 도청 인근으로 옮기되 취수로 인해 부족해지는 유지수는 하류 지역에 물을 끌어다 공급하자는 것. 이 경우 인근 하회마을 등 문화재 보호구역과도 중첩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겁니다. 상류에서 지방광역상수도 사업으로 해서 대구, 상주, 구미 등 중하류 지역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고, 북부 지역은 지방광역 상수도 사업 세외 수입으로 어려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술적 검토가 안 된 아이디어 차원의 주장이고 수조 원에 이르는 비용과 하류의 상대적으로 덜 깨끗한 물을 상류로 역순환시키는 데 대한 거부감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 주최로 14일 구미에서 열린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자리였습니다. 통합 물관리 방안의 토대가 된 연구 용역 과정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소통으로 용역 과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향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얼마나 투명하게 진행하느냐가 갈등 해결의 시작점이 될 전망입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경주시가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건설 현장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20일 시민감사관 마을 대표 등과 함께 제2금장교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구조물과 차수벽 등을 점검한 뒤 집중호우에 대비한 철저한 예방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이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경주시 관내의 주요 건설 현장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올해 장마기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현곡면 라원리 등 제2금장교 건설 현장 일대는 지난해에도 태풍 하이선으로 농경지 18헥타르가 물에 잠기는 등 매년 상습 침수 피해 지역으로 꼽힙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